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을 위해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김영숙 씨.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릎 수술 후 그토록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혼자 힘으로 버티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작은 움직임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녀의 선택지는 몇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 한 달 최소 300만 원. 그녀의 평생을 바쳐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속도와 맞먹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 24시간 돌봄을 받으려면 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죠. 마지막은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지만 결국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팽팽한 긴장과 갈등, 그리고 눈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그저 담담하고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일인 것을 말했다. 엄마, 요양원이 훨씬 나아. 집 전세금 빼서 쓰면 되고 남은 돈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그 말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에 앉은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전세금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차가운 칼처럼 찔러 들어왔다. 서운함, 당혹감, 그리고 뼈아픈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민수가 태어났고 첫 걸음마를 떼었던 자리이며 남편과 함께 수많은 추억을 쌓아 올린 삶의 터전이었다. 이 사진들이, 이 가구들이 모두 살아있는 기억들인데 내 삶이 담긴 이 공간을 두고 왜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단 말인가. 아들의 얼굴에 악의는 없었다. 그저 효율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고 있었다.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핵심은 내 집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차갑게 계산된 숫자였다. 더 이상 나는 엄마가 아니라 편리하게 처리해야 할 낡은 짐짝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차오른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이 집에서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돕는 대신 내 집을 정리하고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 하고 있다. 사랑이 없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그들의 계산 속에서 덧셈 뺄셈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토록 허무하고 이토록 아픈 현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차오를 뿐이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영숙 씨. 그녀는 수많은 어르신의 고민과 눈물을 마주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 외로움에 지쳐가는 마음, 돈 때문에 갈 곳을 잃은 막막함. 그녀는 늘 정해진 답을 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젠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늘 남의 문제라고만 여겼던 그 현실이 차갑게 자신에게 닥쳐왔습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그녀의 인생은 온통 선택지라는 차가운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다 믿었던 자식에게 짐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며 마련한 집에 전세금을 빼고 그 돈으로 생을 연명하는 것도 싫었고 자식들이 관리하겠다는 남은 돈은 더더욱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존엄과 삶의 주체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달 수백만 원씩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으며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삶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끝이 보일 돈에 대한 불안감은 몸이 불편함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처럼 존재하는 세 가지 선택지. 자식에게 얹혀 살거나 돈으로 나를 돌보거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나를 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경험과 지혜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김영숙 씨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이런 고민은 비단 김영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당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있는 요양원의 어르신들. 그 모습은 편리함 뒤에 숨겨진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내 집에서 생활하지만 낯선 간병인과 하루 24시간을 함께하는 삶. 도움을 받으니 편안하겠지만 늘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나의 사생활이 사라지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집. 그곳에서도 며느리와 사위의 굳어가는 표정을 마주하며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눈치를 동시에 느껴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요양원 아니면 자식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 내가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과연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과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 한구석에 비슷한 물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내가 일궈온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요양원으로 가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며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마지막엔 내 삶의 주권을 빼앗기고 누군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미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독립적인 삶을 지키고 싶다는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요양원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도 그렇다고 자식의 집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할 수도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랜 시간 모아온 연금과 퇴직금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걸까요? 매달 차곡차곡 쌓아 올린 노후. 자금이 결국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는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걸까요?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나답게 온전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햇살을 맞고 정성스레 가꾼 화분에 물을 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남은 삶의 시간은 오직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만 채워질 것처럼 느껴졌죠. 내 집을 버리고 요양원에 갇히거나 사생활을 포기하고 간병인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며 눈치 보는 삶을 택해야 하는 현실. 영숙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 자신만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지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요양원, 간병인, 자식과의 동거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노후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요양원처럼 차가운 시설도 아니고 값비싼 간병인도 아니며 불편한 동거도 아닙니다.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나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월 18만 원이면 충분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 네 번째 선택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도,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간병인과의 동거도,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결국은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릴 뜻밖의 네 번째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거 형태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며 쌓아 올린 당신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지출하며 불안에 떨 필요 없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